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K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1년 3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포토샵의 환경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면 현재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작업을 하시다가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지웠을 때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에센셜이라고 하는 이름을 콩 찍으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창들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줄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도구상자 보일 텐데요. 조그만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 두 줄로, 한 줄로 이렇게 보기 편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두 줄짜리로 선택을 해 놓을게요.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대화창이 뜨면 제너럴부터 타입까지 하나하나 보시면서 설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 컬러 테마가 있어서 본인이 보기에 편한 색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서의 크기도 중요하겠죠. 선택하거나 드로우를 그리실 때 노멀 브러쉬를 선택을 해 놓으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를 동그라미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요. 그냥 위치만 알고 싶다면 프리사이즈나 스탠다드로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노멀 브러쉬로 선택해서 작업할게요. 혹시라도 노멀 브러쉬로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그랗게 보이지 않는다면 키보드에서 가장 왼쪽에 보시면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가 눌러져 있을 경우에는 노멀 브러쉬가 프리사이즈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요. 캡스락 키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도 한번 눈여겨보셔야겠죠? 단위가 현재 룰러스에서 픽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타이프 글씨를 썼을 때 포인트 단위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타이핑을 하실 때 글꼴을 영문 글꼴로 변환해 가지고 보이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한글 글꼴 궁서나 굴림을 찾을 때 한글로 보이는 게 편해서 쇼 폰트 네임을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V체크 꺼줬습니다. 시험 보시는 동안에는 이 정도까지만 환경 설정해 놓으시게 되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외의 나머지도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하나씩 설정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볼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라고요. 크기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00에 500 지정된 대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 1번. 사이즈는 윕스 400, 하이트 500,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그리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혹시라도 글씨가 너무 작아지거나 커지게 된다면 아마도 레졸루션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일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종이가 좀 작아 보이니까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키우도록 할까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원본의 이미지는 2급의 1번입니다. 라고 했군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보시면 GTQ라고 하는 폴더에 이미지를 모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2급의 1번을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을 여러 개로 띄워놓을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꿔놨는데 아마도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아무데나 들어가세요 라고 했던 처음에 초기화 시켰던 요 대화창에서 인터페이스에 오픈 다큐먼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V체크를 꺼놨기 때문에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울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저처럼 따로따로 띄우고 싶으신 분들은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고요. 창문을 혼자 넓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V체크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미지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이미지 사이즈 가서 보아하니 우리 종이는 400에 500인데 그거보다 커 보이죠? 그래서 크기를 윕스 4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432, 높이가 모자라네요. 다시 높이를 500으로 바꿨습니다. 폭이 좀 남죠? 자, 모자라는 건 좀 곤란하고요. 남는 건 괜찮습니다. 잘려서 보이니까요. 자, 이렇게 높이를 500으로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죠.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원본에서 따로 불러온 요 사슴 이미지는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 있군요. 자,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름을 정리를 해 두시게 되면 나중에 요거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하거나 수정을 할 때 찾기가 편리하니까 이름을 변경할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도 채점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관리하세요. 저는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복제 및 변형이라고 해서 노루를 잘 선택을 해서 그 옆에다가 복사를 해야 되겠군요. 선택하는 도구는 다양한 게 있지만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퀵 셀렉션을 쓰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실 때 이렇게 작다, 너무 크다 싶으시면 키보드에서 시작합니다 대괄호나 끝납니다 대괄호를 이용해서 커집니다, 작아집니다 라고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브러쉬의 크기를 열려라 가로, 닫혀라 가로라고 이렇게 누르실 때마다 브러쉬 크기 조절 가능하다. 쭉쭉쭉 문질러서 선택을 하십시오. 원하는 범위보다 필요 없는 부분들이 선택이 됐다면 위쪽에 옵션에서 빼주세요 라고 하는 빼기 옵션을 누르셔서 문질문질 빼시면 되겠죠. 색상이 비슷해서 이렇게 선택하기가 곤란할 때는 직접 여러분들께서 추가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하셔서 더해줄 거예요 라고 하는 애드 옵션으로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은 직접 선택을 하십시오. 역시 빼야 되는 부분도 직접 선택 툴 이용하셔서 뺄 수 있습니다. 옵션을 빼기 옵션으로 바꿔서 필요 없는 부분은 빼줄게요. 복사를 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J 누르시게 되면 선택한 영역만큼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J를 이용할게요. 자, 레이어 창을 보시면 내가 선택한 사슴만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나는 사슴이 이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레이어 패널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옵션 단추를 누르셔서 수정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도록 좀 옵션을 바꿔주세요. 요 사주리를 뿅 하고 찍으시게 되면 맨 끝자락에서 세 번째 패널 옵션이 있을 거고요. 보는 방식을 썸네일을 크게 보겠다. 그리고 썸네일을 볼 때에 레이어 자체 내가 선택한 범위만큼만 보겠다 라고 레이어 바운드라고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오케이. 저처럼 이렇게 커다랗게 선택한 레이어 자체만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얘는 이름을 바꿀게요. 사슴복제라고. 노루였군요. 사슴으로 칠게요. 복사를 했으니까 이동할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크기나 방향 조절할 때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자유 변형해 주시면 되겠죠. 단축키 컨트롤 T입니다. 가장자리에 조절점이 나오면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고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이 쉬프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바꾸실 수 있어요. 살짝 작게 조절을 할 거고요. 반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뒤집어 주도록 할까요? 조절점의 바깥쪽에다가 커서를 두시게 되면 그 조절점이 이렇게 꼬부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꼬부라진 친구를 이렇게 핑크를 돌리면 회전을 시킬 수가 있지요. 자, 회전을 시킨다고 해서 방향이 뒤집어지는 거,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건 아니니까 회전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시게 되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바꿔줍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엔터 누르셔서 마무리 하시고요. 위치는 문제지와 비슷하게 배치하도록 하세요.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문제지에서 이렇게 눈금자가 표시된 상황을 보여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자 하고 연필 가져가실 거죠? 거기를 이용해서 자를 쭉쭉 그려주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사슴이 50만큼 그리고 여기에서는 180만큼 위치하는구나.
높이는 이만큼이다 라고 선을 그으셔서 그 위치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눈금자를 보일 수 있도록 뷰 메뉴를 클릭할 거고요. 룰러스를 켜주시게 되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끌어당긴다 라고 하는 기분으로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안내선이 보이죠. 가이드라인을 쭉쭉 뽑아서 위치를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에서도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질질질 끌어서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가이드라인 안내선이 뽑힙니다. 안내선의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되네요. 색깔 수정하는 것도 역시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으로 가시면 가이드라인의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가이드라인이 현재 깜장색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군요. 이 친구를 노란색이라고 하면 훨씬 더 잘 보이게 되겠죠? 쉐이프 툴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텍스트 도구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네모, 동그라미,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쉐이프 툴이 보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다양한 모양들이 선택됩니다. 위쪽에 옵션을 확인을 하도록 할까요? 위쪽에 옵션을 보이게 되면 내가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거든 이라고 콩 찍으셔서 쉐이프로 바꿔주시고요. 그 쉐이프를 그린다면 색깔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필 컬러와 바깥쪽에 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스트로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모양을 이라고 직접 쉐이프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쉐이프 콕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나뭇잎 모양을 찾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쉐이프들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많은 쉐이프들이 한꺼번에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쉐이프 창의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모두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친구들을 몽땅 다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보이기 때문에 캔슬 취소하고 나올게요. 나뭇잎 모양을 찾았으면 너를 이라고 한번 누르게 되면 선택이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려주겠다 실행입니다. 더블 클릭.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려질 텐데요. 역시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는 다 그린 다음에 나중에 띄워주세요. 나뭇잎 모양이니까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나뭇잎이라고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문제에서 보면 나뭇잎 모양의 색깔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색깔 두 개 따로따로 넣어줘야 되겠군요. 색깔을 바꾸실 때에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색상 번호 맞출게요. 자, 노란색의 나뭇잎은 왼쪽에 있군요.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놓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방향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반대로 뒤집어 줄 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이라고 하시게 되면 반대로 뒤집을 수 있다 라고 했었죠. 레이어의 스타일도 주세요. 베벨 앤 엠보스라고 되어 있네요. 나뭇잎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니까 레이어 스타일까지 씌워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의 경우에는 레이어 창 밑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을 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콩 찍어서 베벨 앤 엠보스라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바로 씌워질 거고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누르면 바로 복사가 돼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대화창 뜨죠. 방향을 바꿔주거나 모양을 바꿔줄 때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반대쪽으로 뒤집을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곰발바닥도 쉐이프에서 만들어야 되겠군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옵션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이 채워져 있습니다. 필 선은 없어요. 스트로크 그 모양은요 라고 쉐이프 가셔서 찾으셔야 되겠죠. 자, 요 친구 뿅 찍으셔서 곰발바닥을 찾아 줄게요. 한 번 누르면 선택, 두 번 누르면 그리겠다. 더블 클릭.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계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뿅 그리시고요. 얘는 곰발바닥.
색깔을 바꿔줘야 되니까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색깔 맞춰주도록 할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 배치하세요. 레이어 스타일도 맞춰주도록 할까요?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네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창에 FX를 누르셔야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FX 누르셔서 이너 섀도우. 글씨 써서 마무리 지을까요? 글씨를 쓰시려면 타이프 툴 들으셔야 되겠죠? 클릭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이 글꼴, 크기, 색깔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 맞춰줄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에이리얼이네요. 에이리얼을 찾으셔서 두꺼운 친구 볼드, 크기에 대해서도 지정이 되어 있죠. 50.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바로 레이어 스타일로 넘어갔죠. 색깔은 어떤 색이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라디언트를 씌울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색깔은 무시하고 글씨를 쓸게요. 다 썼으면 위쪽에 옵션에서 V체크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주시거나 여러분의 키보드 오른쪽 끝자락에 보면 숫자 키패드 보이시죠? 1, 2, 3, 4 숫자들이 모여져 있는 곳, 그쪽에 있는 엔터를 치시게 되면 타이프는 닫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도록 할까요? FX 눌러줄 거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이 지시가 되어 있죠. 색상이 달라 보이니까 색깔 넌 참 마음에 안 드는구나 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뜨는군요.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색깔을 바꿔주실 때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투명도에는 불만이 없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물감 색깔만 바꿔주도록 할까요? 첫 번째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번호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물감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바꿔주세요. OK 단추 누르시고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위쪽은 보라색이고 아래쪽은 갈색이구나. 우리 또 그렇게 들어가 있지요. 그 위치가 맞으면 이대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그 위치가 다르다면 로테이트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앵글 값을 회전시켜 주시면 되겠죠. 스트로크까지 같이 하고 나갈게요. 자, 스트로크라고 하는 선의 굵기 정하시고요. 선의 색깔 정하시고요. OK 단추 눌러서 최종적으로 각각의 이미지들을 잘 배치했는지 레이어의 순서는 맞는지 확인하시고 저장해서 전송하기 전에 이렇게 쓸데없는 가이드라인은 안 보이게 해주는 게 좋겠죠? 뷰 메뉴 클릭하셔서 클리어 가이드라인을 지워주시고요. 눈금자도 필요가 없죠? 뷰 메뉴에서 룰러스를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게 됩니다.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라고 일단 안전하게 저장을 할 텐데 저장하는 종류가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문제에 보면 400에 500짜리로 커다랗게 저장하는 건 JPG라고 하는 포맷이고요. 아래쪽에 조그맣게 줄여서 저장하는 건 PSD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 저장을 해야 되는데 크게 먼저 저장하도록 할까요? 경로를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라고 하는 동네에 저장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경로 맞춰주시고 파일의 이름은 저희가 맨 처음에 작성하고 들어왔으니까 이름에 불만이 없지만 포맷을 맞춰줘야 된다고요. JPEG 뿅 찍으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OK 눌렀을 때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볼게요.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크기를 40에 50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나는 40만 줄였는데 50이라고 같이 줄어들어요. 그건 요 옆에 있는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이고요. 혹시라도 링크가 이렇게 뽀사져 있다라고 하는 단추가 눌러져 있다면 이렇게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친구를 체크하셔서 이 링크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단추 눌러주시면 손톱만큼 작아지죠. 자, 이 친구도 저장하도록 할까요? 파일, 세이브 애즈 어디다가요?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라는 방에다가요. 경로 맞춰놨고요. 파일의 이름 맞춰놨고요. 포맷도 PSD입니다. 저장 단추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넣으시면 되겠죠.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2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의 크기 변함없이 400에 500짜리 그대로 써먹을게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라고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OK 단추 누르게 되면 종이가 이렇게 열리죠. 손바닥 도구 두 번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좀 화면에 채우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제작하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를 기준으로 해서 액자 위쪽에 놓여 있는 오브젝트 그리고 액자 밑에 깔려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액자를 제일 먼저 제작하시는 게 좋겠군요. 자, 2급에 2번 불러와서 액자 작업할게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2급에 2번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이미지 사이즈 확인할 수 있죠. 자, 사이즈를 보아하니 우리 종이보다 일단 커 보여요. 폭을 400이라고 하면 높이가 너무 줄어드는군요. 하이트를 500이라고 하면 너비가 좀 남긴 하지만 남는 건 괜찮아도 모자라는 건 곤란하니까 하이트 높이를 맞춰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대략의 위치 맞춰주세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레이어에 이름 맞춰주셔야 되겠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얘는 2급에 2번에서 불러왔어요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친구를 이용해서 액자를 만들 거니까 복사해서 하나 쓸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지만 포토샵에서 컨트롤 J를 누르시면 복사가 가능하다. 쌍둥이가 생겼죠. 얘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액자라고 이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를 문제에서 보아하니 필터도 주셔야 되고 테두리도 주셔야 되고 레이어 스타일도 줘야 되는군요. 필터 가볼까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보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필터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터는 워터 페이퍼 찬찬히 찾으셔야 되겠죠? 스케치 그룹에 있군요. 워터 페이퍼. 안쪽에 테두리를 줘라 라고 하는 문제를 보시면 이 안쪽 테두리는 레이어 스타일과는 별도로 되어 있어요. 자,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드랍 섀도우만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안쪽에 테두리는 따로 제시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어느 정도의 테두리를 만들지는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요만큼의 범위로구나 라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실 때 자 가지고 가시죠? 자와 연필 가져가셔서 범위를 대략 잡아주시고 50만큼씩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눈금자를 꺼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네요. 보여주세요. 뷰. 눈금자를요. 룰러. 자, 눈금자가 보이고 있고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끌어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쭉 당겨주시면 가이드라인이 뽑혀와요. 50만큼 배치. 450만큼 배치. 왼쪽에서도 50, 오른쪽에서도 350. 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범위만큼만 범위를 잡아서 빼주셔야 되니까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이만큼이요 라고 잡아주시고요. 모서리가 뾰족뾰족하게 보이는데 문제지에서는 모서리가 살짝 둥글어 보이죠? 그렇다면 뾰족하면 곤란하겠네요. 선택한 범위를 좀 수정해서 쓸까요? 메뉴 중에서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고요. 선택한 거를 모디파이 수정해서 쓰겠다. 스무스 부드럽게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레디어스 반지름을 얼마나 줄여드릴까요? 라는 건데 문제지에 보시면 살짝 둥글어 보이죠? 그럴 때는 5만큼 주시면 되고요. 좀 더 많이 둥글다 그러면 10만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오케이 눌러서 살짝 꿍 둥글죠. 자, 요 범위를 지워줄 거예요.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누르셔서 지우시면 이렇게 밑에 깔려져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입니다. 반짝반짝거리는 요 범위만큼 테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테두리가 아니라 그냥 테두리를 직접 만들 거니까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셔서 스트로크를 직접 그려주시면 되겠죠. 클릭하시고 두께값 5픽셀이라고 되어 있네요. 컬러 색깔을 F6개 흰색이죠. OK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하얀색의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가시면 되겠군요. 레이어 창에 FX 드랍 섀도우
더 이상은 반짝반짝 거릴 필요가 없죠. 선택 메뉴 셀렉트에서 두 번째 줄 디셀렉트. 디셀렉트는 워낙 자주 쓰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컨트롤 D. 자, 이제 색깔 보정해주는 꽃을 불러오도록 할까요? 2급의 3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어주시고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키보드에 있는 열려라 대괄호와 닫혀라 대괄호 요거 왔다 갔다 선택하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고 작아지고 합니다. 선택하실 때 보면 이렇게 이미지에 끄적끄적 글씨 써져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요거는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안내 문구가 들어있는 거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요 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갈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2급의 3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좀 정리를 하고 가죠.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그냥 조절하면 비율 깨지니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주시면 비율 유지하면서 예쁘게 줄어들죠. 문제에 보니 빨강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전체가 빨갛진 않고 요 꽃잎 부분만 빨갛네요. 그렇다면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꽃잎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만큼을요 라고 선택하셨으면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먼트 조정해 줄 건데 휴 세처레이션 이라고 들어가셔서 색깔을 왔다 갔다 조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색깔 조정을 하시게 되면 원본의 색깔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색깔을 다시 수정하시려면 또 범위를 선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요거 캔슬할게요. 따로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하시는 게 더 편리해서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 보이죠? 이 친구도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입니다. 휴 세처레이션이 똑같이 들어있죠. 뿅 찍으셔서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여기에서 색깔을 왔다 갔다 조정을 해주시면 결과값은 똑같아요. 빨간색으로 보정한 거 레이어가 따로 나와져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베벨 앤 엠보스를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꽃이 모두 다 올록볼록하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2급의 3번에게 주셔야 됩니다. 자, 베벨 앤 엠보스는 2급의 3번 레이어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FX 효과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이 라고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록한 느낌이 들어요. 2급의 4번 불러올까요? 2급의 4번 열기. 사슴을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오세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사슴을 데리고 왔으면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왼손 쉬프트 누르셔야 비율 깨지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주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레이어의 이름을 2급의 4번입니다 라고 바꿔주시고요. 이 친구는 액자 밑에 깔려야 되는군요. 그렇다면 순서를 너는 이리 온 이라고 끌어서 액자 밑으로 당겨 놓으셔야 이렇게 다리가 액자 밑에 잘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줄까요? FX 누르셔서 아우터 글로우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이프 2 누르시고요. 위치는 여기요 라고 클릭하셔서 글꼴 맞춰줄까요? 도둠의 30, 글꼴은 도둠, 크기는 30.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로 씌울 거니까 색깔은 아무거나 선택하시되 글자를 보아하니 가운데에 이렇게 글자들이 맞춰져 있죠.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운데에 맞춤을 해주시는 게 좋겠군요. 글씨 쓰겠습니다. 다 썼으면 위쪽에 V체크를 눌러주시거나 키보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엔터를 누르셔서 글자 작업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히 배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울게요. 자, FX 단추 누르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색깔이라고 뿅 찍으시게 되면 대화창 뜨죠. 아랫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색깔에 대한 얘기, 윗동네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맞춰 주십시오. 색깔이 적용된 거 위쪽이 노랗고 아래쪽이 파랗군요. 우리도 위쪽이 노랗고 아래쪽이 파라니까 불만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위치가 색깔 다르다면 요 앵글 값을 각도 조절하셔야 돼요. 선도 같이 작업하고 나오겠습니다. 스트로크 뿅 찍으셔서 그 스트로크의 두께와 색깔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다 했는데 모양새를 보아하니 우리 건 쭉 뻗어 있는 네모라면 이 친구는 위쪽이 볼록하게 둥글죠. 모양을 좀 수정하고 나와야 되겠군요. 글자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타이프 메뉴를 누르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이 바뀌는데 요거 꾸겨주세요 라고 하는 워프 텍스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모양을 수정할 수 있어요. 워프 텍스트를 뿅 찍으셔서 현재는 스타일이 넌이라고 되어 있죠. 종류를 골라보도록 할까요? 아래쪽에는 평평하고 위쪽은 둥근 거 아크 어퍼로군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꾸겨진 모양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문제지와 가장 비슷한 모양이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배치하세요. 전체적인 배치 레이어의 순서 바꿔주시는 거 확인하시고요. 쓸데없는 가이드라인이나 룰러 지우도록 할까요? 룰러를 꺼주시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셔서 깨끗하게 우리 작품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저장하는 거 방법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커다랗게 400에 500짜리는 JPG, 10분의 1로 줄여주는 건 PSD 확인하셔서 지금은 큰 상태로 저장하는 거니까 경로 맞지만 이름 맞지만 포맷이 다르군요. 자, 포맷을 JPEG 저장 단추 누르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로 저장이 됐고요. 파일을 이미지 크기 줄여야 되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어드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파일을 Save As라고 경로와 이름, 포맷도 PSD인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입니다. 3. 크기가 달라졌네요. 문제에서 보니까 600에 400짜리라고 하는군요. 자, 윕스를 600, 하이트가 400. 레졸루션 꼭꼭꼭 확인해 주세요. 72 컬러 모드 RGB. OK 단추 눌러서 종이를 만들었고요. 배경 색깔을 씌워줘야 되는군요. 물감을 좀 짤까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맞춰주세요. 그 색깔의 물감을 전체적으로 칠해줄 겁니다. 에디트 메뉴 가시게 되면 칠해줄 거예요. 필이라고. 뭘로 칠해줄까요? 전경색 포어그라운드라고 하시게 되면 방금 저희가 풀어놓은 물감 색깔로 전체적으로 씌워지죠. 2급의 5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에 가시게 되면 이미지 준비되어 있죠. 2급의 5번을 열어주시고요. 사이즈 맞춰서 데리고 와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보아하니 자, 폭을 600이라고 높이도 딱 맞아 떨어지네요. OK 단추 누르셔서 이동 도구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맞춰주셔야 되겠 2급의 5번. 위치를 대략 맞추시려면 아무래도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죠. 뷰에서 룰러스를 켜 놓으시고요. 필터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를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자,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쓰셔야 되는 이유는 위쪽에 있는 첫 번째 필터 갤러리의 경우에는 전에 썼던 필터를 똑같이 쓸 때 적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필터 갤러리는 항상 내가 새로운 필터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죠. 뿅 찍으셔서 크로스 엣지를 찾으십시오.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문제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구름에서부터 우리의 얼룩말까지는 뚜렷하게 잘 보이지만 요 뒤쪽에 저희 아까 배경색으로 넣었던 푸르딩딩한 색깔이 묻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나의 얼룩말은 이렇게
왼쪽 아랫부분은 잘 보이게, 오른쪽 위쪽 부분은 안 보이게 처리를 마스크 해줘야 된다는 얘기. 자, 마스크를 씌우시려면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 얘가 마스크예요. 슉 눌렀더니 하얀 마스크가 씌워졌네요. 마스크는 가려주느라고 쓰는 건데 하얀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주고 있지 않죠? 자,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도구를 뿅 찍으시게 되면 색깔 값이 흰색과 검정색 둘 중에 하나의 마스크를 씌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흰색 검정색이 아닌데요 싶으신 분들은 콩 찍으셔서 색깔을 흰색 검정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깜장색 흰색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로 내가 색깔을 정해주기로 했다면 지금 문제에서 제가 아까 분석해 드렸다시피 이 오른쪽 꼭대기의 경우에는 안 보이게 해주세요. 왼쪽 아래는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자, 지금 흰색의 경우에 보인다고 했으니까 요 왼쪽 아래가 흰색이어야 되고 오른쪽 위에가 깜장색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흰색이 시작되는 부분 여기요 라고 클릭, 깜장색이 안 보이는 부분 저기요 라고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이렇게 오른쪽 꼭대기는 배경색깔 파란색이 묻어나오게 돼요. 2급의 6번 보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6번. 기린을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기린의 경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시게 되면 바깥쪽에 기린을 빼고 선택을 하시면 흰색 부분만 선택이 될 거고요. 선택을 뒤집어 주면 되겠죠. 셀렉트 메뉴에서 인버스라고 하시게 되면 흰색 부분 빼고 기린만 남게 됩니다. 찬찬히 선택해서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온 친구는 레이어 이름 2급의 6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하시고 컨트롤 T 크기 조정하십시오. 크기 조절하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을 때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하셔서 반대쪽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할까요? 베벨 앤 엠보스 2급의 7번 데리고 올게요. 자, 2급의 7번도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주셔야 되겠죠? 2급의 8번 역시 흰 색깔만 따로 선택하셔서 선택을 뒤집어 주시면 빠르겠네요. 흰색 부분만 선택하셨으면 셀렉션 메뉴 가셔서 인버스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플립만 남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정리하시고요. 쉐이프 도구 이용해서 모양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할 거예요. 색깔이 있습니다. 선은 없어요. 쉐이프 모양을 골라 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색깔 맞춰주시려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색상과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시면 될 거고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야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방향이 좀 뒤집어져 있죠? 컨트롤 T 누르셔서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방향을 좀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바깥쪽으로 광채가 나는군요. 오퍼시티 투명도는 레이어 창문 위쪽에 보시면 투명도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오퍼시티를 60 정도로 낮춰주도록 할까요? 뒤쪽이 반투명하게 비쳐 보이죠? 나무 쉐이프도 갖고 오겠습니다. 더블 클릭.
색깔을 정해주고 방향 꼭꼭 확인해 주세요. 위쪽이 옅고 아래쪽이 진하구나. 위쪽이 옅고 아래쪽이 진하네요. 위치 맞으니까 그대로 둘 거고요. 이너 섀도우 그림자 줘서 마무리. 글씨 쓸까요? 타입부트 들어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 글씨 쓰겠습니다. 다 썼으면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 치셔서 마무리. 글자를 썼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배경색과 똑같아서 보이지 않는 걸 거예요. 자, 글꼴을 맞춰줄게요. 문제 보아하니 색깔도 두 가지, 그리고 크기도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죠. 앞쪽에 있는 친구들은 커다랗고요. 뒤쪽에 소문자는 작게, 그리고 색깔도 서로 다르게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들 블록 잡으셔서 크기가 작아야 되는 친구들은 작게 적용을 해주세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가겠습니다. 온 김에 선도 맞춰줄까요? 글씨를 입력했는데 문제지처럼 이렇게 폭이 좀 달라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자 도구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을 보셔서 요 글꼴 크기, 색깔, 배치 다 제대로 되는데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끝자락에 캐릭터에 대한 패널을 열으셔서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는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글꼴이나 크기, 색깔에 대한 것들은 잘못된 게 없는데 이렇게 폭을 마이너스 값으로 플러스 값으로 아니면 그 글자가 통통합니다 아니면 날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옵션들을 바꿔 놓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0만큼 여기는 글자 100%를 기준으로 해서 라고 수정을 해 주시게 되면 원래대로 글자의 크기가 조절이 될 겁니다. 아마도 디자인 작업하면서 글자의 모양들을 예쁘게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 캐릭터 패널을 이용해서 글자 자체의 크기, 높이는 그대로인데 늘씬하게 바꿔주는 옵션들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친구를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네요. 나머지 초원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글자도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요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고 글꼴 맞춰줍니다. 공서. 글자의 색깔 배치되어 있는 거 우리는 위쪽이 주황, 아래쪽이 파랑인데 문제지에서는 왼쪽이 파랑, 옆쪽이 주황.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앵글 값을 조절하셔라 라고 했었죠. 각도를 이리저리 반을 옮기셔서 문제지와 비슷한 분위기로 잡아 주시고요. 선 넣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자가 구겨져 있는 것까지 처리를 하고 나오셔야 되겠네요. 문제지에서 제시한 건 여기까지지만 우리가 알아서 위쪽에 옵션, 워프 텍스트를 수정을 해주시고 나오셔야 해요. 스타일은 꿀렁꿀렁거리는 플래그. 방향이 다르군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하게 꾸겨주시고요. 전체적인 배치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룰러스 눈금자 꺼주시고요. 가이드라인 뽑아서 쓰신 분들은 가이드라인도 지워주시고요.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 주셔야 되겠죠. 파일의 이름 그리고 포맷 JPG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도 저장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 세이브 as 경로 확인, 이름 확인, 포맷까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갈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시고요.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마지막 4번 문제이고요. 용지 사이즈 변함없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확인하셔서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종이가 열릴 거고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9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문서 GTQ 이미지가 들어있다. 2급의 9번 열어줄게요. 사이즈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바꿨습니다. 높이가 좀 모자라네요. 높이를 400이라고 바꾸니 폭이 좀 남아요. 남는 건 괜찮다고 했죠. 자, 오케이 누르셔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로 1이 ON이라고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2급에 9번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름을 좀 바꿔놓는 게 안전하다. 방향이 뒤집어져 있네요.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나 방향 조절할 수 있었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호리젠탈 이라고 완전히 반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줘요. 필터 줄까요?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페인트 덥 찾으셔야 되겠죠. 2급에 10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2급에 10번.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펭귄을 모셔올까요? 문질 하시고 이동 도구 눌러서 모셔올게요. 질질질 끌어서 배치.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 이름 정리할게요. 2급에 10번에서 왔어요. 크기 조절 컨트롤 T 누르시면 조절 단추 보이고요.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셔야 비율 깨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꼭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줄 거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하시게 되면 반대 방향을 바라보죠. 위치를 좀 정교하게 맞추고자 한다면 가이드라인을 뽑을 수 있게 안내선 보일 수 있도록 뷰에서 눈금자 룰러를 켜 주시고요. 펭귄의 머리 부분은 대략 한 100을 넘지 않습니다 라고 눈금자에서 쭉 숫자를 끌어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당겨 주시면 안내선이 나옵니다. 키가 딱 맞네요. 레이어 스타일 가볼까요? 아우터 글로우 아래쪽에 있는 FX 누르셔서 아우터 글로우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2급에 11번.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직접적으로 폴리건 라쏘 툴 이용해서 추가해서 넣어주세요. 일단 빠르게 퀵 셀렉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선택하시고요. 나머지 직접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은 폴리건 라쏘 툴 더할 겁니다 라고 뺄 겁니다 라고 옵션 바꿔가면서 추가하거나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에) 11번 데리고 왔고요. 레이어 스타일 선효과 주도록 할게요. 2급에 12번. 2급의 12번 같은 경우는 곰돌이가 이렇게 나뭇잎에 갇혀 있군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줘야 되겠네요. 일단 그대로 모셔오겠습니다. 이동 도구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놨고요. 2급의 12번.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필터, 텍스처, 라이저 주도록 할까요? 필터,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텍스처 그룹에 가시면 텍스처 라이저를 적용할 수 있겠고요. 불투명도 70%라고 했군요. 레이어 창에 보시면 오퍼시티 불투명도 조절 가능하죠. 더블 클릭하셔서 70입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살짝 반투명한 느낌이 들어요. 크기는 일단 나뭇잎에 들어갈 만큼 대략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나뭇잎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까요? 2급의 13번 불러오기 전에 나뭇잎 모양을 커스텀 쉐입에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쉐이프 만드실 때는 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색깔이 씌워져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없어요 라고 해서 쉐이프 불러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블 클릭 선택하셔서 크기를 쉬프트 누르면서 그리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자, 나뭇잎 모양의 경우에는 나뭇잎 모양으로 곰돌이가 잘려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실 때에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야 되고요. 그 위쪽에 잘리우는 그림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잘리우는 그림한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 나뭇잎 모양으로 곰돌이가 잘려 보이죠. 그 위치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곰돌이가 위치 이동했으면 좋겠다 라고 레이어를 2-12번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놓을 수 있고요. 선의 모양의 경우에는 요건 나뭇잎이 선이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 모양에 대한 이야기는 요 나뭇잎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뭇잎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선을 그려줄게요 라고 FX 스트로크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도 체크하고 나오도록 할까요? 색깔에 대한 언급이 따로 되어 있다면 꼭꼭꼭 요 쉐이프의 색깔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색깔이라고 앞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6개. 자, 이제 2급의 13번 나머지 데리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13번 손바닥을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데리고 올게요. (2급의) 13번에서 레이어 스타일과 오퍼시티 조정해야 되는데 혹시 나는 분명히 손바닥을 잘 잘라서 데리고 왔는데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엔 레이어의 순서를 잘 봐주세요. 가지고 오실 때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에 엮여서 클리핑 마스크가 덩달아서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너는 클리핑 마스크 아니야 라고 제일 위쪽으로 끌어다 놓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라고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돼요. 나뭇잎이랑 상관없게 되는 거죠. 레이어 스타일 가도록 할까요? 드랍 섀도우, 오퍼시티 80%, 나머지 쉐이프 작업을 해주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이프 가셔서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필, 색깔 채워줘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해서 쉐이프 모양을 찾아주세요. 나비 모양 먼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나비 모양을 찾겠습니다. 한 번 누르면 선택, 2번 누르면 실행,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시고 쉬프트 눌러주셔야 비율 깨지지 않는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으시고 이름 나비라고 바꿔주시고요. 나비의 색깔이 2개로 지시가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나비가 그라디언트 아니면 2마리일 겁니다. 이렇게 2마리가 보이니까 여긴 따로따로 색깔이 들어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바꿔주세요. 레이어 스타일도 한꺼번에 주고 복사해서 쓰는 게 낫겠죠. 아우터 글로우. 복사하실 때 컨트롤 CV 하셔도 되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한 방에 복사가 된다. 이동 도구 눌러서 노랑나비로 만들 친구 갖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와 위치, 방향 조절하십시오. 왕관 모양도 마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글씨 작업할까요? 타이프 2 누르셔서 여기요 라고 위치를 찍으시고 글꼴 맞춰 줄게요. 그린 얼스는 에이리얼이네요. 글자의 크기가 2가지로 제시되어 있어요. 대문자와 소문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라고 가늠하시면 되겠죠. 글자의 색깔을 그라디언트 넣었는데 방향이 다르군요. 그렇다면 그 방향은 앵글 값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모양도 좀 찌그러뜨려 줄까요? 워프 텍스트. 전체적인 배치와 효과 빠뜨린 게 없는지 레이어의 이름과 그 효과들 비교해 보시고요. 쓸데없는 가이드라인 지우셔야 되겠죠. 뷰 메뉴에서 룰러스 꺼 주시고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큰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포맷을 JPEG라고 저장하실 것. 사이즈 10분의 1로 줄여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세이브 as 경로와 이름과 포맷 PSD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해결이 됐네요. 이번 달에는 모든 강의가 다 개강이 돼서 녹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네요.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열심히 열공하셔서 저희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